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라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마가 나오기 전에 LLM의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라마 1과 라마 2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마 전에 LLM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LLM의 등장 배경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트랜스포머 기반의 랭귀지 모델들이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향상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5월 175빌리언의 크기를 가진 GPT-3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는 1.5빌리언을 가진 GPT-2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지만 우수한 성능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큰 모델을 대량의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시키면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GPT-3 이후에 LLM에 대한 연구가 큰 관심을 받고 많은 모델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GPT-3부터 람다, 인스트럭트 GPT, 그리고 친칠라, 팜 등의 모델 크기가 계속적으로 커지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모델들을 전부 다루지는 못하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LLM의 연구 흐름은 구조는 단순하게, 스케일은 크게, 데이터는 많이입니다. 모델 구조는 여전히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하고 있고 모델의 크기는 70빌리언부터 540빌리언까지 매우 커졌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또한 굉장히 크기가 커졌는데 학습 토큰이 168빌리언에서 1.4 트릴리언 정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LLM 연구는 이렇게 테크 기업들에서 개발이 되어 왔는데요. 해당 기업들은 데이터셋과 모델 파라미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클로즈드 소스 LLM입니다. 사실 LLM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가장 기본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 모델 학습을 위한 서버 인프라, 그리고 고품질의 데이터셋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몇백만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시킬 서버와 트릴리언 단위의 고품질 데이터, 그리고 잘 사전 학습된 파운데이션 모델은 일부 테크 기업들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계에서 LLM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학계에 NLP 연구자들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을 때 라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라마는 메타 AI에서 발표한 LLM인데요. 연구 목적의 오픈소스 LLM으로 사전 학습된 파라미터에 대해서 연구자들에게 선별적으로 모델 액세스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기존 LLM들보다 많이 작아졌는데 7빌리언에서 65빌리언의 모델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7빌리언 모델은 싱글 GPU V100에 실행이 가능하며 학계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오픈 데이터셋만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라마의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LLM들은 추론 시에 컴퓨트 버짓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학습 성능에만 집중을 했고 추론을 위한 컴퓨팅 비용은 모델 파라미터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성능은 유지하면서 모델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컴퓨터 버짓에서 더 작은 모델을 더 많은 토큰으로 학습을 시켜 학습 성능은 유지하며 추론 컴퓨팅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라마의 아키텍처는 기존 LLM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GPT-3, 팜, GPT-neo 등에서 사용한 기법들을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덕분에 65빌리언 모델을 1.4 트릴리언 토큰으로 학습하기 위해 A180GB GPU 2048개를 사용을 해 약 21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라마의 성능을 살펴보자면 제로샷 세팅에서 라마 65빌리언은 팜 540빌리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라마 7빌리언 모델은 GPT-3 175빌리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태스크에서도 라마 65빌리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라마 7빌리언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MMLU 태스크에서 가장 적은 양의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으로 튜닝을 한 경우에는 성능이 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더 개선해야 될 점이 남아있는데요. 라마는 인간의 선호도가 반영된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력에 안전하고 유용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인스트럭션 튜닝과 LLHF로 훈련시킨 모델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라마가 공개된 이후 라마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모델들이 연달아 공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카나 비쿠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라마를 확장해 갔습니다. 학습 데이터셋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인풋 모달리티를 확장하거나 또는 특정 도메인을 최적화하며 오픈소스 모델들이 활발히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클로스드 소스 모델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라마2가 공개가 되었는데 라마2는 공개되자마자 오픈소스 LLM 중에 소타 성능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 유지 케이스에 최적화된 라마2 챗을 공개했는데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학습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사용이 가능한 모델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은 다양한 모델 구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GPT-1 이후 디코더 온리 기반의 모델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델들은 동일한 프리트레인 태스크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 태스크는 랭귀지 모델링, 현재 시점까지의 단어를 기반으로 다음 시점의 단어를 예측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전학습된 랭귀지 모델은 LM 랭귀지 모델은 간단한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인 태스크를 이용하고 있지만 학습 데이터와 모델 파라미터의 크기를 대폭 늘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한다면 모델 구조나 프리트레인 태스크의 변경 없이도 매우 높은 제로샷 퍼포먼스 및 언어 능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후에 다양한 라지 랭귀지 모델은 결국에 모델 사이즈를 키우고 데이터셋을 많이 학습시켰더니 다양한 태스크에 대한 일반화 성능을 확보할 수도 있고 챗봇으로서의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라지 랭귀지 모델의 프리트레인 태스크가 챗봇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트레인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시와 같이 인풋과 아웃풋이 다양한 문서의 연속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단순히 이전 단어들을 가지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며 사전학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 챗봇에 쓰이게 된다면 인풋은 보이시는 예시와 같이 사용자의 다양한 요청 사항을 포함을 해야 하고 아웃풋은 사용자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되는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러한 프리트레인 모델이 챗봇으로 사용되는 데에는 챗봇으로 동작하기 위한 바틀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챗봇으로서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응답을 산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바틀넥을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SFT와 RLHF를 제안을 합니다. 두 방법론의 공통 목적은 사용자의 다양한 요청을 이해하면서도 안전하고 유용한 답변을 생성하며 LLM을 챗봇 환경에 맞춰 동작하도록 파인튜닝하는 것입니다. 우선 SFT는 사용자의 각 입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응답을 직접 학습하는 방법론이고 RLHF는 모델이 생성한 문장의 사용자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론으로 SFT 모델에 추가적으로 사람의 피드백을 보상으로 한 강화학습을 적용하여 사람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SFT의 경우 주어진 문맥에 대해서 모델이 모범 답안을 주어 올바른 답변을 생성하도록 학습이 진행된다면 RLHF의 경우에는 너는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알려주는 역할 또는 A 문장보다 B 문장이 더 좋다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답변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 혹은 순위 정보를 피드백해서 사람의 선호도를 학습하는 방법론을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혹은 Human Preference Alignment라고 하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RLHF입니다. RLHF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제 학습 과정 및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SFT, 리워드 모델, 그리고 RLHF의 세 가지 학습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 세 가지 학습 과정에서 쓰이는 모델들은 최소 6빌리언에서 175빌리언의 매우 큰 모델 사이즈가 필요하고 심지어 데이터셋마저 모두 사람의 어노테이션이 필요한 데이터셋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얼라인드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 얼라인드 모델이야말로 사용자의 입력이 안전하고 유용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 GPT는 GPT-3에서 RLHF 학습이 가미되어 사용자의 입력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얼라인드 모델과 리워드 모델의 차이점은 얼라인드 모델 같은 경우엔 SFT나 RLHF의 학습 대상이 되는 모델로 실제 챗봇으로 배포가 돼서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리워드 모델은 RLHF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리워드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모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이 매번 리워드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델이 생성한 문장에 대해 자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리워드 모델 또한 지도 학습을 통해 학습이 되는 것인데 리워드 모델 학습을 통해서 위에서 초기의 리워드에 대해 사람이 레이블링한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리워드에 대한 레이블을 사람이 직접 매긴 점수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점수의 경우 사람마다 그에 대한 척도가 달라서 편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채택하는 방식으로는 프롬프트, chosen response, reject response의 형태로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초기 SFT로 학습된 모델을 통해 각 프롬프트로부터 여러 가지 답변을 생성한 다음에 생성된 답변들 중에 포지티브한 답변과 네거티브한 답변을 나누어서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이때 브래들리 테리라는 모델이라는 두 후보 우위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모델로 초sen 리스폰스가 리젝트 리스폰스보다 답변이 더 좋은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프롬프트에 대해서 초sen 리스폰스가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초sen 리스폰스가 리젝트 리스폰스보다 더 좋은 그런 확률을 가지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돼서 네거티브 답변에 대한 로짓은 작아지고 포지티브 답변에 대한 로짓은 커지게 학습이 된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인 라마2의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프리트레인을 진행을 하고 자체 구축한 SFT 데이터셋을 이용한 SFT를 학습을 하고 자체 구축한 리워드 데이터셋을 이용한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리워드 모델을 이용한 SFT 데이터셋 생성이나 필터링을 하고 리젝션 샘플링이나 리워드 모델을 이용한 최종 모델 RLHF를 훈련시키게 됩니다. 네, 먼저 처음으로 프리트레인 단계입니다. 라마 1에 비해서 입력 길이를 2배 늘리고 토큰 수를 40% 증가시키는 등 더 큰 모델에 대한 확장성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 내부의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공개된 데이터만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며 개인정보 누출 우려를 최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별도의 프리트레인 코퍼스에 대한 필터링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특이하다고 하는 이유는 원래 프리트레인 코퍼스는 온라인에서 수집이 되다 보니까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를 담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학습시켰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그대로 학습시켜야 뭐가 유해한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고 최대한 많은 프리트레인 코퍼스에 대해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학습시키면서 파인튜닝 단계에서 유해 컨텐츠 생성을 억제하도록 학습하겠다고 논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은 앞서 언급했듯이 오픈소스 LLM 중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라마2 70빌리언은 몇몇 태스크에서 GPT 3.5, 팜 540빌리언과는 유사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GPT-4와 아니면은 팜2 라지보다는 현저히 낮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이 2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SFT 데이터 수집과 RLHF의 휴먼 프레퍼런스 데이터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SFT 데이터 수집은 메타에서 어노테이션 업체를 통해 고품질의 SFT 데이터셋을 확보를 하는 데 중점을 둔 방법이고 오른쪽 첫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별도의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고 RLHF는 리워드 모델링을 위한 인간 선호도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 휴먼 어노테이터에게 2개의 모델 답변 중 더 선호하는 선택이 되도록 선택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쳐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이때 헬프풀네스와 세이프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2개의 답변이 주어질 때 2개의 기준을 가지고 각각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헬프풀네스는 매우 창의적인 생성을 요구하는 입력이고
세이프티는 유해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응답을 거부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워드 모델 훈련 과정을 말씀드려보자면 동일한 입력에 대해 모델이 두 가지 문장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문장으로부터 어노테이터들이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겨진 점수를 바탕으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고 모델이 학습을 할 때는 이진분류로 학습을 하지만 랭킹 로스, 즉 점수가 높은 문장에 대해 점수가 높도록 예측을 하도록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모델은 세이프티와 헬프풀네스가 따로 분리되어 학습되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두 개의 분리된 리워드 모델을 최적화하는 것이 리워드 모델링 태스크를 단순화시키고 헬프풀네스와 세이프티 두 가지 목표 간의 잠재적인 텐션을 통해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RLHF 훈련 방식은 선형적 진행 방식을 따르는데 기존에는 변화하는 SFT 모델의 분포를 리워드 모델이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SFT 훈련과 리워드 모델 훈련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이터레이티브 파인튜닝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었습니다. 이터레이티브 파인튜닝은 총 4회 반복하여 진행되어 RLHF 버전 1234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리젝션 샘플링은 여러 샘플을 생성하고 그 중에서 잘못된 리워드가 낮은 샘플들을 걸러내고 거부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프롬프트에 대해서 모델로부터 K개의 출력을 샘플링 하고 선택된 샘플을 사용해서 그라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하며 파인 튜닝을 하고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PPO는 리워드 모델의 점수는 세이프티 모델의 점수와 헬프풀네스 점수 중 하나만 선택돼서 사용이 됩니다. 보이시는 장표의 표와 그림은 RLHF의 실험 결과인데 헬프풀네스 휴먼 평가에서는 기존의 오픈소스 LLM과 챗GPT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챗GPT보다 세이프티 기준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헬프풀네스 리워드 모델과 세이프티 리워드 모델을 각각 따로 학습을 시켜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스트 어텐션이라는 이 개념을 이 라마2 논문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고스트 어텐션이라는 것은 멀티턴 대화를 위한 파인튜닝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대화를 생성할 때 초기 대화 혹은 인스트럭션을 모든 턴에 추가를 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입력 문장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그런 한계점으로 꼽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고스트 어텐션을 통해서 초기 턴에서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 턴에서는 제거 또는 학습을 할 때 초기 턴 외에는 나머지 턴에서 이 인스트럭션에 대한 로스를 0으로 설정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고스트 어텐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보이시는 이 챗봇의 그런 그림을 통해서 고스트 어텐션을 사용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명확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라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라마 1과 라마 2에 대한 논문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